어디로 오시냐면요. 사기 강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요. 여러분 기본서형 88쪽을 보시고요. 88쪽에다가 여러분 강의 노트는요. 24페이지요. 그 다음에 문제집은요. 26페이지요. 강의 노트 24, 문제집은요. 26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요.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단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일치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자가 있는 것이죠. 이 하자가 뭐냐? 이 말이죠. 자,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물 있고 을이 있는데요. 원래 이 건물은 1억 개 정도 나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면 청약은 의사 표시잖아요. 의사 표시. 그러면 이 의사는 얼마다? 1억이죠. 표시도 얼마다? 1억이 하죠. 의사 표시가 이렇게 보통 일치를 하죠. 일치를 하는데 이것은 뭐란다? 정상적인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상적인 의사 표시니까 그냥 1억의 갑이 을한테 파는 거죠. 그런데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갑이 똑같은데요. 여기 의뢰한 사람이 갑한테요. 뭐라 하냐? 여기 이 부분에 여기 화장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장터요. 원래 이렇게 을이요 갑이 을한테 사기를 안 당했으면 1억에 팔아야 되겠다.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의 의사는 원래 정상적인 세서는 1억을 받아야 되겠다. 1억 원에 살래?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화장터가 생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큰일 났죠. 그래서 갑이요. 그래서 야 그러면 5천이라도 받아야 되겠네. 너 5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일치. 의사 표시는 일치하죠. 겉으로는. 그런데 이 일치가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비정상적으로 일치했죠. 그것을 뭐라 한다? 하자가 있다. 어떤 하자요? 화장터가 생긴다고 을이 갑을 속였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기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기의 경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돼요. 주관적인 요건. 우리 아까 여러분 착오를 할 때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인 요건 한 거 기억나요? 그 주관적인 요건에 뭐가 있다? 그것을 동기의 착오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착각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착각이라는 것은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요, 동기의 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되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중에서 무슨 요건만 있으면 된다?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된다.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요,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갑한테 여기에 화장터가 생긴다. 이렇게 기망을 하죠. 그래서 을의 기망이 있죠. 그래서 갑이요, 동기의 착오에 빠지죠. 착오에 빠져서 의사를 표시를 하죠. 5천이라도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요. 을이 기망을 하죠. 그래서 갑을 착오에 빠뜨리려고 을이 기망해야 돼. 이것을 1단계 고의라고 얘기해요. 을을 기망해서 갑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착오에 빠진 갑이 의사를 표시하게끔 갑이요. 의사를 이것을 2단계 고의라고 얘기하는 2단계 고의요. 여기는 1단계 고의, 2단계 고의.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실만. 이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사기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 사기를 판단할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서 비난받을 정도, 시인된다 또는 용인되는 정도 이렇게요. 비난받는다 그러면 사기예요. 사기.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야. 비난받을 정도냐, 시인되는 정도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보면, 봐봐요. 우리 과대광고하죠, 과대광고. 과대광고가 사기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과대광고가 사기인지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과대광고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대광고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 과대광고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다. 그럼 뭐다? 그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씩 다르겠죠. 알겠죠? 자, 그럼 봐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박은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1층, 2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1층을 1억 원의 전세를 줬거든요. 1억 원에요. 그런데 의리한 사람이 오더니요. 의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오더니 나 3천밖에 없으니까 3천에 전세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값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갑자기 옷을 쓱 올리는 거예요. 앞뒤로 용이 승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지금 값을 뭐란다? 강박을 하죠. 강박. 그러니까 어때요? 값이요. 외포심. 이런 외포심을 뭐란다? 공포심이라고 그래요. 알죠? 공포심을 세상말로 뭐라고 그래요? 쫄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럼 5천이라도 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의사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원래 이 사람은요. 쫄지 않았으면 얼마 받아야 돼요? 1억 받아야 되죠. 쫄아가지고 얼마로 바뀌었죠? 3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값을 강박을 하죠. 값이 쫄아가지고 값이 3천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죠? 강박으로 인해서 값을 공포심에 빠뜨리러 가는 1단계 고의와 공포심에 빠진 값을 하여금 의사를 표시하게 할 2단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나 강박이든 다 뭐가 있어야 돼?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공포심만 느끼면 돼. 공포심만. 그럼 공포심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과실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여기까지. 그러면 강박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강박이라는 것은 불법적 해악의 고지예요.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느낀다. 이게 꼭 있어. 불법적 해악, 불법적 해악 이런 말이 꼭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작년, 재작년인가 시험에 세무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단지, 각서 쓰죠. 이런 남자들은 집에 가면 다 뭐죠? 그 냉장고 앞에 각서가 한 10장씩 붙어 있어. 알겠죠?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떼가지고 버리면 어떻게 찾아도 또 붙여놓죠. 아무튼요. 각서에 서명 날이 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박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각서, 이런 각서 쓰죠? 각서 썼으면 사인을 해야 돼. 사인을 안 하니까 사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 강박이다 아니다. 이거요. 세무사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각서에 서명 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죠? 강박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 중요한 것은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있냐면 원래 판례 원문은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 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반대로 해석하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 너 이거 사인 안 하면 너 가만히 안 놔둬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받았다. 그럼 강박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너 사인 안 해? 오늘 저녁에 니네 딸내미가 퇴근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강박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이 말이 중요한데 다른 모든 시험은 이 말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먼저 세무사 시험은 이걸 빼고 이 뒤에만 했단 말이죠. 어떤 멍청한 놈이 냈는지 알겠죠?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보면 어느 말이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키워드가 뭔지. 강박에서 키워드는 뭐냐?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 해악의 고지가 나로 인해서 발생해야 돼. 그건 강박이 되는 거예요. 응? 한번 볼까요? 너 천벌 받을 거야. 너 벼락 맞아 오늘 죽을 거야. 강박이다 아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다니까 벼락 맞아 죽는다고? 천벌 받는다고? 용왕님이 가만히 안 나온다고 얘기했다니까? 알겠죠? 그럼 이건 강박이다 아니다. 강박은 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어야 돼. 천벌을 받는 거 하느님이 내리는 거잖아요. 벼락 맞은 거 아니 구름층이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자연현상을 알 수 없죠. 그건 강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이거 너 밤길 조심해. 그건 뭐가 돼요? 이런 건 강박이에요. 알겠죠? 너 항상 걸어다닐 때 뒤통수 조심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니네 딸내미 조심해. 니네 와이프 안녕하시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강박이. 왜? 내가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천벌을 내린다. 뭐죠? 천벌을 내린다.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강박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빵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요. 민법은 원래 강의하면 안 되는 건데 강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요. 어느 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왜냐면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사기인지 아닌지. 이게 또 간단해. 또 차고하고 똑같아. 또 여러분요. 뇌세포를 또 쥐어짜야 돼.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듣고 아 그렇구나. 암기하면 돼요. 판례가 이건 사기다. 이건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사기가 아닌 건 먼저 여러분요, 교환계약이에요. 여러분, 교환계약을 체결하는데 교환계약이요.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이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환계약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환계약 했죠. 그것은 시가는 묵비한다. 시가를 묵비. 그 다음에 다소 높은 가격, 다소 높은 가격이요.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얘기했다. 시가를 뭐랬다? 묵비했다. 이것을 뭐란다? 교환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환계약이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뭐가 된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환계약. 여러분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사기에서는 교환계약은 사기가 아니다. 이 한마디 말만 돼요. 정 안 되면. 알겠죠? 그런데 여기다 또 하나 보면 여러분요, 청약의 유인 있죠?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은 사기이다 아니다. 청약의 유인도 사기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이 청약 유인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상가 건물 있죠? 상가 분양 광고예요. 상가 분양 광고라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을 한다. 이런 광고를 냈단 말이죠. 그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기가 될 수 없고 청약을 내가 분양 신청을 하잖아요. 이것이 분양에 대한 청약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청약해놓고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약의 유인은 사기가 아니다. 청약 사기인 건 뭐가 있다? 첫 번째 변칙 세일이에요. 변칙 세일. 이런 백화점에서요 100만 원짜리를 50% 세일해서 50만 원에 팔아요. 덥석 샀죠? 여자들의 돈 계산법은 뭐냐? 이 옷이 50만 원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원래 얼마짜리였죠? 100만 원. 50% 세일했으니까 오늘 나는 할 일 없이 얼마를 벌었죠? 50만 원 벌었다고 생각하고 어서 사죠. 알겠죠? 그래서 친구들한테요 이 옷이 100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되니까 세일 그냥 끝나고 친구들 데리고 한번 쓱 가죠. 구원 입고 갔더니 얼마에 붙어있더라? 여전히 50만 원으로 붙어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변칙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려버리냐?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뭐냐면 우리 여러분 타인 소유물이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요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여야 된다.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여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거든요. 반드시 매도인 것이어야 돼요.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 그런데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죠? 뭐에 해당한다? 사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이에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이 분양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조성 중이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무슨 기곡산장이 바로 옆에 있다. 아파트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요? 옆집에 애가 우는데요. 우리는 누가 울린다고 생각하죠? 귀신이 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주거의 목적은 뭐예요? 주거는 쾌적함이고 안락함이고 평온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공동묘지가 있으면 왠지 음산해 보이고 스산해 보이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공동묘지를 조성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분양을 할 때 그 사실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했다? 뭐가 된다? 사기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자, 이거 이제 암기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뭐는 알아야 돼? 당연 몰라도 돼. 교환계약 알아야 돼. 교환계약.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변칙세일.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이다.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이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뭐가 된다? 사기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강박이요. 강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소, 고발하고요. 고소, 고발이요. 자, 봐봐요. 강박이죠. 강박은 먼저 취소예요. 그 다음에 강박은 무효가 될 수 있고요. 강박은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고소, 고발, 이렇게요. 여러분, 강박이라고 해서 뭐냐?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되어 있다. 제한. 무효는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다. 극심하다. 극심.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그럼 지인이 있는 건 뭐죠, 여러분요? 우리가 비진이 표시에서 배웠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기억나나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알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이렇게. 알겠죠? 그 두 가지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진이 있는이에요. 강박은 취소 아니면 무효가 되는데 우리는 사기나 강박은
손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하고 관계가 있다? 의사 결정의 자유하고 관계가 있어. 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사기 강박이지 손해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 이단이다? 아니죠. 그런데 사기는 손해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박은 무효란 말이 되려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뭐다?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절대로 무효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고소고발은요 적법이죠. 그럼 고소고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거 참 신기하네. 고소고발 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요 여기 순실이도 여러분요 다 이렇게 된 것도 다 어디죠? 여기저기서 제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됐다 해봐. 앞으로도 이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알겠죠? 어마어마했겠죠. 그나마 지금은 하는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양호가 그 사람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했잖아요. 10억인가 내고 다시 또 뭐 5억인가 6억인가 내라 해서 6억 안 된다니까 그만두라겠다잖아요. 얼마나 쪼잔해요. 몇백억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평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선임됐나요? 누가 됐어? 그때는 조양호인데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올림픽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이요. 우리나라 아주 뭐 깔끔해요. 알겠죠? 아무튼요, 안 내면 잘라버려요. 알겠죠? 고소, 고발해요. 자, 이러면 적법이죠. 근데 이게 강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강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 고발로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건 강박이에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 목적은 뭐란다? 정당이에요. 목적은 정당.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수단이 뭐가 돼요? 수단이 불법이에요. 목적은 정당. 무슨 말이죠? 봐. 지금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이런 거 있어요. 고영태니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최순실한테 그냥 공표를 했을까? 그렇다면, 나 이거 까발리겠다. 이렇게 한 번씩 했을까? 알겠죠? 만약에 당신 나한테 돈을 얼마 안 주면 나 이거 다 까발리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얼마나 달라 이 말이죠. 부정한 취득이죠. 그러면 그것이 강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다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돈 1억 받을 게 있어요. 1억 빌려줬어. 그럼 을한테 1억을 받아야 돼. 을이 돈 안 갚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을이 보니까 중개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현금 영수증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같은 걸 하는데 아주 편법으로 불법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의 그런 것을 알고 다 선거서류 해가지고 이 을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너 내 돈 갚을래 안 갚을래? 내 돈 받는 거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 목적은 정당하죠. 그런데 돈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 그래? 그럼 나 이 자료 이거 가서 지금 시청 가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수단이 불법이죠. 돈은 받으면 정당히 달라고 해야지. 너 이렇게 하자면 이걸 고발할 테니까 그럼 너 크게 다쳐. 자격증 날라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수단이 불법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여기까지요? 그럼 암기해야죠. 강박은 무효나 취소나 또는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 무효가 된다. 고소고발은 원칙으로 괜찮지만 부정한 이득이라든가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 자체가 불법일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또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을 할 때 을이 갑을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사기를 쳐서 을이 갑이 사기를. 그럼 어떻게 해요? 갑이 사기를 당한 사람을 치속 권자라고 그래. 사기친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기치고 내가 치수하고 뭐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사기를 친 사람은 치수한다 상대방이다. 상대방이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치속권자. 을한테 치수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 병을 뭐란다? 뭐죠? 단순한 피용자가 뭐죠? 은행 가면 창구 앞에 앉아있는 직원들 있죠? 피용자. 이 병이요. 갑을 사기를 쳤어요. 을이 사기친 게 아니라고. 을이 사기치면 갑이 취소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을이 사기를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제3자가 사기를 쳤어. 제3자가. 을은요. 아무것도 몰라. 선이 무과실이에요. 사기 당한지 안 당한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이에요. 갑은 을한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병이요. 병이 갑을 사기를 쳐요. 사기를 치는데 이 병이 뭐냐? 피용자요. 제3자요. 제3자. 다른 말로 제3자라고 그래요. 이 병이요. 갑을 사기를 쳐요. 그래가지고 갑이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을하고 계약을 해요. 을하고. 그러면 여러분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은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왜냐면 모르면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요. 병이 갑을 사기친 사실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지금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 말이죠. 사기 도박이죠. 이 사람은 갑을 사기를 치고 이 사람은 고스톱을 쳐가지고 다 따는 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이 똑같다 이 말이죠. 이때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를 치죠. 제3자? 제3자가 사기를 칠 때는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상대방이 사기친 사실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고 선이 무과시면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이런 말이 나와.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OX, X.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알았을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는 경우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나올 때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OX, X. 알겠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갑이 병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을한테 대리인이에요. 대리권을 줘가지고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을이요. 그런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을이요. 병을요. 사기를 친 거예요. 을이. 그러면 병은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대리는요.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고 그랬죠? 본인이 지죠. 본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니까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했죠? 그러면 대리인하고 본인은 내부적으로는 동일하게 봐.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매매해도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갑하고 병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을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요. 본인이 사기를 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인 병은요. 본인이 대리인이 자기를 사기친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의 경우는 뭐다?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왜요? 제3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요. 알든지 모르든지 취소하잖아요. 결국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는 누구하고 똑같다? 본인하고 동일시 된다. 본인하고 동일시, 본인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봤으면 첫 번째 사기의 경우는요.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 이 기망을 뭐라 하나? 기망을 사기라고 하죠. 하자 있는 물건은 뭐다? 담보책임이죠. 담보책임. 그래서 사기와 담보책임이 뭘 한다? 경합한다.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둘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경합한다 이렇게. 알겠죠? 경합한다. 뭘 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기를 당해서 하자가 있는 물건을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자 담보 책임이거든요. 기망은 사기고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기는요. 그 자체가 무슨 행위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위법해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취소를 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말을 봐봐. 말장난이니까 지금부터. 사기를 당하면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다고 해놨네. 알겠죠? 자, 문제. 사기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된다. OX. X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를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 사기를 당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나 사기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 왜? 취소를 안 해도 그 자체가 위법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취소를 하고 청구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이요. 그런데 이 부당이득이라는 게 뭐냐? 부당이득은 선인 경우하고 악인 경우가 있는데, 선인은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노노노노노, 현존이익이라고. 현존이익을 반환하고, 악인은요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 이 말을 한마디로 손해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악의의 경우는 손해배상이란 말이 이미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을 청구했는데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이중적으로 청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뭐 한다? 병전하죠. 병전은 두 개가 있죠. 두 개. 병전하는데 두 개를 다 청구한다고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것을 뭐라 한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행사한다? 선택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중첩적으로 안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된다. 이 말이죠. 선택적. 중첩적으로 안 돼. 선택적으로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사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요, 사기에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우리는 여기서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한다. 선이 뭐가 싫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OX, X. 그 다음에 여기는요,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본인은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대방은 본인한테 무조건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박이라는 게 있죠. 강박은 무효 취소, 무효 또는 취소.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느니라. 고소, 고발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기죠. 사기가 아닌 걸 먼저 암기하라고 했죠. 뭐가 있다? 교환, 계약. 사기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이라고 했죠. 상가, 분양 광고. 사기가 아니다. 사기인 것 먼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공동 묘지가 있는 사실을 숨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본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아니더라. 그러면 사기가 될 수 있다. 변칙세일 사기가 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하고 강박은 몇 단의 고의다? 2단의 고의다. 그런데 무슨 요건만 있으면 된다? 주관적 요건. 사기의 경우는 무슨 차고? 동기의 차고만 있어도 된다. 동기의 차고. 알죠? 사기하고 강박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다? 사기는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 그럼 뭐다?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다. 비난받은 게 아니고 시인된다. 시인된다는 것은 인정된다 이 말이죠. 사기이다 아니다. 시인되면. 그 다음에 불법적 해악을 고지했느냐. 그래서 공포심을 유발시켰느냐.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했다. 그럼 뭐가 된다? 강박.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런요, 문제를 한번 봐요, 문제를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 61번 한번 봐보세요. 작년 나온 문제요. 작년에 여러분 문제가 뭐만 나오냐 봐봐. 작년에 문제가 107조, 108조, 110조가 났어. 작년에는 착오가 났어, 착오가. 알겠죠?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착오가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1번, 61번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고지 의무 위반이죠. 기망행위다. 자,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취소하지 않고 뭐를 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이렇게. 3번. 분양회사가 상가
상가 분양 광고는 뭐다?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 그래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을 한다. 이런 광고를 냈다. 그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제3자죠. 제3자 줄 것이고 거기다 써 피용자. 피용자는 제3자죠. 거기다 또 뭐라고 써야 돼요? 대리인 X.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누구이더라도 4번이죠.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란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옆줄 긋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 X.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 X. 이렇게.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 X다. 이렇게 했어요. 자, 5번이요.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죠.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누구이더라도 선이이더라도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 동그라미라고 하면 그때 본인 알든지 모르든지 취소. 본인은 알든지 모르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한번 보냐면 정답 몇 번이죠? 지금 그거? 61번이 정답은 3번이요. 그렇죠? 자, 어디로 한번 보냐면 뒤에요. 뒤에 한번 봐봐요. 뒤에 60번, 69번 한번 봐봐요. 어, 60번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이거저거 다 포함된 거는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을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했다. 69번 보고 있어요? 매수인 을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 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옳은 것은 이건 이제 차고하고 사기가 섞인 거예요. 아까 우리는요 공장 건축 가능성을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는 것. 차고이다 아니다? 차고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알겠죠? 자, 한번 봐봐요. 1번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 줄거봐.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미성년자인 병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대리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왜요?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유효하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3번은요.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줄거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그것을 중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4번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가 아니고 착오의 문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요? 공장 건축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4번에서 우리 3번에서 뭐라고 했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5번 병이 을을 협박하여. 그러면 협박 뭐죠? 강박이죠? 병이 을을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병은 누구죠? 대리인이죠? 그런데 갑이요? 갑이 누구죠? 갑의 본인이죠?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대리인 병을 기준으로 하니까 병이 을을 협박을 했죠? 그러면 을은 계약을 말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를 얘기하면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를 얘기하죠? 병이 을을 협박, 병이 누구죠? 대리인, 써봐 거기다 대리인. 대리인이 상대방 협박했죠? 그런데 본인 갑은 알든지 모르든지 강박이니까 을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69번은요. 대리인이 지금 뭐랬죠?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 을은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보냐면 3번을 보면 을은 계약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그럼 이건 뭐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죠. 알겠죠? 4번을 보면요.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가 아니고 착오의 문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요. 지금은 14년, 2013년 14회 거죠. 보면 이 자체는 4번만 자체만 딱 보면 5번, 원래 지금 5번 정답은요. 정답은 5번이죠. 그런데 4번 자체만 딱 넣고 보면은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문제는 지금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했지만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공장 건축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죠? 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죠? 착오에서 나오잖아요. 만약 이거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오의 문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고 이렇게 하든지 D를 틀리게 하든지 뭐 이게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목적이 불능한 것이 아니고 그랬죠. 그럼 목적이 불능한 것이 아니니까 맞는 말이죠. 지금 계약 자체가 뭐 등기를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지 뭐를 못한다? 뭘 못해? 아니 계약은 성립한 거죠. 봐봐.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계약이 성립했죠. 성립했으면 성립한 후에 뭐죠? 효력이 나오죠. 효력에서 뭐가 나와? 착오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립은 했으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불능인 것이 아니죠. 불능은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니까. 알겠죠? 불능은 아니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착오의 문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 지금요. 다른 걸 딱 아무리 예를 봐도 사기라든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기란 말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그럼 1번 봐봐. 1번은 그냥 얘기한 거죠. 시가를 얘기할 때 어이로 시가를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사기가 안 된다 이 말이고 지금 여기서 오면 3번하고 4번은 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4번 자체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왜요? 착오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14번이 왜 그러냐면 원래 봐봐. 원래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원래 만들어질 때는 문제가 개방이 된 것은 15회부터 문제가 개방이 됐어요. 15회부터 문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문제는 문제집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바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대강 나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요. 문제를 갖고 짜집기를 이렇게 몇 가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2회, 13회, 여기 12회부터 돼 있거든요. 12회, 13, 14, 이 세 개는 문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과연 이렇게 나왔는지 정확한 말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대강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15회부터는 문제가 정확하죠. 왜요? 뭐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문제지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요. 15회부터 공개했어요. 그래서 15회 첫 해 문제를 공개해가지고 복수 정답이 7개인가 8개인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14회 문제죠. 한 해 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요.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4번하고 5번 복수 정답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사례 문제가요. 한번 풀어볼 때 사례 문제가 없어가지고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오후에 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그 비진 표시까지 우리 다 문제 풀었죠? 그럼 통정의 표시는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요. 일단 통정하고요. 착오하고 그다음에 사기 강박하고 문제를 다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간이 만약에 되면 채권법을요.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